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성전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삼성전자 상반기 원서 마감이 얼마 전에 마무리되었죠.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는 뭐 제 영상을 보고 뭐 수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자소서 쓸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오늘은 특히 그 엔지니어 쪽, 그러니까 공대 쪽 지원자들이 자소서 쓸 때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삼성전자 그 지원서 보면 공통 질문이 취미 특기, 존경인물, 존경 이유 이렇게 쓰는 게 있죠. 취미 특기나 존경인물 이런 거는 너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정말 자기 취미 특기가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적으면 되고 그게 정말 이상한 거면 좀 쓰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이왕이면 에세이에 적은 자기 내용이 이 취미 특기와 이어져 있으면 훨씬 좋죠.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이어져 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보드게임을 좋아한다, 뭐 독서를 좋아한다, 뭐 음악 감상 좋아한다, 영화 보기 좋아한다, 뭐든지 좋아요. 다만 나중에 혹시나 면접에서 취미특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취미특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좀 강점이 될 수는 있겠죠. 자기가 취미특기라고 해놓고서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좀 이상하잖아요. 어쨌든 뭐 자기 취미특기 실제로 있는 거 적으면 되고, 그다음에 존경인물 같은 경우는 인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인물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정치인이 있고 기업인, 그다음에 뭐 연예인,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정치인을 적는 건 좀 그렇죠. 정치인은 제끼고 그다음에 기업인도 국내 기업인, 해외 기업인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국내 기업인을 적는 것도 조금 민감하죠.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지원하는데 삼성전자와 관련이 없는 국내 기업인을 적는 것도 좀 웃기고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인, 존경하는 인물로서 내가 그걸 적는 것도 혹시 면접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은 괜히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인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인을 적는 게 좋죠. 근데 이 기업인 중에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한 기업인, 그런 기업인이 있을까?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업인들 뭐 적고 이유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과학자 정도 좋겠죠. 지금 엔지니어 쪽이니까 존경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조금 좋고 그리고 꼭 굳이 이런 공대나 뭐 기업인 베이스가 아니어도 정말 자기가 어떤 사상적으로나 살아가면서 좀 영향을 받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면 적어도 됩니다. 예를 들면 뭐 소설 작가라든지 유명한 뭐 뮤지컬 배우라든지 정말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존경 인물이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존경하는 이유죠. 이유 그 이유를 아주 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하게만 적으면 그게 꼭 기업인이나 뭐 과학자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소서 에세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삼성전자 에세이 1번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적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. 삼성전자의 어떤 사업부를 지원합니다. 그렇게 항상 보셔야 돼요.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DS 부문이면은 그 중에서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시스템 LSI인지 파운드리인지 그리고 휴대폰 쪽인지 생활가전인지 이렇게 삼성전자 무슨 사업부 거기에 지원하는 거라고 초점을 맞춰야 돼요. 그냥 두리뭉실하게 삼성전자 자체를 지원하는 것처럼 적으면은 그럼 구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지원 하고 싶은 게 맞나? 오고 싶은 게 맞나? 그런 좀 의심이 들겠죠. 예를 들면은 반도체,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에 지원한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메모리에 지원한다. 그러면 내가 왜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하는지를 적는 것이 가장 좋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메모리 사업부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원 동기가 딱히 없거나 그 말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반도체를 내가 하고 싶은 이유, 반도체에 지원하는 이유, 그런 관점으로라도 좀 적어야 됩니다. 그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시스템 LS에 지원하면서 무슨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의 혁명 이런 얘기하면은 납득이 잘 안 되죠. 그거를 좀 유의하시면 되고
그리고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어떠한 분야에서 뭐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해도 괜찮아요. 그게 아니면은 뭐 들어가서 자기가 진짜 임원이 되고 싶고 뭔가 경영도 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CTO로서 뭐 그런 기술을 총괄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런 걸 또 적어도 되고. 근데 뭐 가장 무난한 건 그냥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정말 깊게 파고들어서 그 중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 그런 거를 적으면 좋은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 정도 얘기한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성을 띨수록 좋아요. 예를 들면은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가 뭐 공정 설계든 뭐 공정 뭐 엔지니어든 아니면 설비 쪽이든 아니면은 뭐 평가 및 분석이든 딱 지원하는 직무가 이제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쓰면 좋죠. 근데 꼭 그렇게 좀 이해도가 낮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최고의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적어도 괜찮다. 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좀 좋다. 이렇게 에세이 1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에세이 2번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,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라. 이게 삼성전자 에세이 2번인데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.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한번 더 길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어떤 엔지니어로서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주요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런 거죠. 수학, 뭐 이과, 공대, 그리고 무슨 재료공학이든 뭐 무슨 화학공학이든 어떤 전공, 그리고 그런 것들의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지원할 때까지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 관련 주요 이벤트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나에게 자극을 줬던 인물이 있으면 좋죠. 그게 뭐 학교 선생님이 됐건 아니면 아버지가 됐건 친척이 됐건 어쨌든 공대 엔지니어 출신의 뭐 누구누구로부터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뭐 물리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삶을 탔다든지 뭔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나의 인생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쭉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. 그리고 사건, 인물 등을 포함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이벤트들을 한두 개, 많으면 세 개도 괜찮아요. 그 정도를 이제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죠. 근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대학교 때 같은 경험 위주로 쓴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중심으로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흐름이죠, 흐름. 이 사람이 정말 공대 엔지니어로서 애정이 있고 자질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쭉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세이 3번은 최근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꼽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있는데 최근 이슈 잠깐 이게 음료수 마시니까 흐려졌네요. 최근 이슈를 이것도 한번 구분을 지어보면 그 최근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. 패스트 이거는 이제 경영 전략에서 말하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 P는 뭐냐면 폴리티컬 이슈예요. 그러면 정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패스트에서 E는 이코노미컬 이슈라 그래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슈,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고 S 같은 경우는 소시오 컬처럴 이거는 그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다양한 이슈들을 얘기하는 거고 패스트에서 T는 테크니컬 이슈라 그래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뭐 그 이슈들을 얘기합니다. 그럼 이 PEST에서 내가 이제 뭘 얘기하면 좋을까? 근데 사실 P는 폴리티컬 정치적인 거는 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. 그러면은 P는 일단 삭제를 하고 그러면 E 아니면 S, T 이 중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공대 쪽 지원자다 보니까 좀 T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. 물론 T를 얘기해도 되게 좋아요. 어떤 최근에 있는 기술적인 이슈, 뭐
특히 또 반도체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제일 좋긴 하죠.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당장 리서치 해가지고 적더라도 면접에서 이야기할 자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E나 S 쪽을 이야기해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E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인 측면의 이슈들인데 여기서 뭐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들은 이제 좀 얘기하면 안 되겠죠.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들. 뭐 제가 얘는 지금 당장은 못 들어드리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봤을 때 어떤 거시경제, 미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좀 내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게 없이 보편적인 의견이 일치되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이야기해도 됩니다. 그리고 소시오 컬처럴 관점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고령화가 뭐 빠르게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다 소셜 컬처럴거든요. 그리고 뭐 결혼의 연령이 자꾸 높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벌어지는 이슈들이 여기에 속해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진짜 좀 관심이 있는 거를 솔직하게 쓰면 되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정말 공대스럽게 뭐 꼭 반드시 그렇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. 그렇게 적으면 좋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혹시 너무 치우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, 그거 검증하는 게 좀 있고,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, 뭐 그런 거를 또 볼 수도 있어요. 뭐 사람에 있는가, 기계 장치에 있는가, 아니면 뭐 데이터에 있는가, 아니면 약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적으로 좀 관심 많은지, 사회 문화적인 관심 많은지, 아니면 정말 기술적으로만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라서.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또 에세이 4번이 있는데 이 4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컨설팅 바로 또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4번은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